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주간 딱풀 8월 2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먼저 오늘 아침에 쏟아지고 있는 인터넷판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파이낸셜 뉴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소식인데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술 없는 연찬회라더니 건성동 밖에 나가 별도 술자리 체리 따봉 주시죠. 자, 술 없는 연찬회. 그런데 건성동 원내대표 밖에 나가서 별도로 술자리를 했다. 그리고 그 기사 사진을 보시면은 이 술병에 숟가락을 꽂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그 국회의원 연찬회를 가졌죠. 국회의원뿐이 아니고 국무위원들, 장관들, 그리고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들 총 출동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천안에서 열린 그 현장에 가서, 연찬회 현장에 가서 만찬을 같이 했죠.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는데 좀 용기를 내서 한번 다시 힘을 합쳐서 잘해보자. 그리고 정기국회도 곧 시작되니까 여러 가지 정책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어제 이 술을 반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연찬회가 끝나면은 그 연찬회장 안에서 어제도 재능교육연수원에서 했는데 연수원의 각 조별로,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들이 따로 모여서 뒤풀이 술자리를 갖죠. 저녁 겸 술자리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뭐 갈래처럼 됐는데 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연찬회에 참석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은 오늘 못하지만 술 먹은 거랑 똑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포를 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뭐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이 최근의 경제 위기 그리고 수해 피해 이런 국내 분위기들을 고려해서 주류를 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림동의 새 모녀 참변이 있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어제 조문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술을 아예 반입을 하지 않고 이 참석자들이 어제 술 대신 그 지역 특산품 오미자 주스로 건배를 하고 했는데 건성동도 연찬회에서 지난 정부로부터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물려받았다. 거기에 코로나 재확산, 자연재해 겹쳤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민생 회복의 그런 원팀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주류 반입이 아마 이 원내대표실에서 결정을 했을 겁니다. 왜 주류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그러냐면은 어제 국회의원 연찬회죠. 국회의원 연찬회는 이 원내대표실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원내행정국에서 어제 이 행사 준비를 했는데 자, 그 끝나고 건성동 원내대표가 밖으로 나와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주류 반입이 금지된 당 연찬회 후에 별도로 술자리를 가졌다. 이것이 처음에 공개한 사람이 내부 사람입니다. 김동하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건성동 원내대표가 감자탕집에서 당직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모여서 술자리를 가지는 장면이 담긴 28초 길이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온 이후에 다른 그 영상이나 이 스틸 사진들도 SNS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진이 퍼지고 있죠. 이 영상을 보면은 건성동 원내대표가 술병을 잡은 채 노래를 부르고 주위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는 그런 소리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동하 처음 공개한 김동하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이렇게 씁니다. 미친 겁니까? 이러니 지지율 뚝뚝 정신은 차립시다. 이 당은 이미 미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님 또 체리 따봉 주시죠. 자, 이런 멘트를 붙였습니다. 체리 따봉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건성동 원내대표에게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이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이 표현을 썼던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건성동에게 준 이모티콘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이 장소는 또 다른 곳에서도 이 사진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 장소는 청남 그 연수원 인근 음식점으로 추정이 되고 지금 옷차림도 연수원에서 입었던 옷 그대로입니다. 건성동 그 원내대표의 옷차림을 보면은
자, 그 옷차림, 그 흰색 티로 어제 통일을 했죠. 그 옷차림 그대로 이 인근 음식점으로 나와서 술자리를 가졌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아니 뒤풀이는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찬회장 안에서는 술자리를 금지했지만 연찬회 다 끝나고 저녁 시간 이후에 대통령이 돌아가고 나서 만찬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돌아가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이 고생한 당직자들과 뒤풀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말씀드린 대로 뭐 경제 위기, 수해 피해 이런 것도 있지만 어제 특히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초청된 이 작가가 이지성 작가 어제 제가 소개를 드렸죠. 여당 연찬회 강연에서 이 여성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미모를 품평을 인물을 품평을 해서 외모를 품평을 해서 논란이 바로 일어났었죠. 첫 강사였는데 상당히 어수선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바로 이 기사죠. 지금 경향신문에서 이것을 아주 크게 싣고 있습니다. 그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이죠. 국민의힘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야 된다.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로는 부족하다. 자, 이 기사가 어제 제가 이 소개를 드린 그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이 작가 이지성 작가가 여당 강천에서 여당 연찬회에서 한 발언인데 이 차유람 프로 당구 선수 차유람 씨의 남편이죠. 그래서 이 이재성 작가가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로는 부족하다. 뭐 아름다운 이미지를 실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의 부인인 차유람이 들어가면은 4인방이 돼 끝장낼 수 있다. 이렇게 막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또 대다수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또 화답을 해서 정말 이것이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냐 이런 그 논란이 일어나서 어수선하게 그 다음에 진행이 됐습니다. 윤희숙 그 전 의원이 그 다음에 강사였고 상당히 어수선하게 진행된 이 상황인데 자, 이 상황도 이 섭외를 과연 이재성 작가 섭외를 도대체 어디서 했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연찬회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에서 다 주관을 하죠. 그래서 섭외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 섭외를 한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그 연찬회의 의미를,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켜버리고 이것으로 전 언론이 기사를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다시피 연찬회 내용이 아니고 이걸로 이렇게 도배를 하는 이 상황이 됐는데 원내대표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주령까지 내리는데 원내대표가 나가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원내대표면은 자, 원내대표실에서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서 어쨌든 술자리 하지 말자, 술 마시지 말자 이렇게 했으면은 다른 의원들이 10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이 또 술자리를 하는지 이거를 어떻게 되면 원내대표가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자, 그런데 직접 이렇게 술자리를 가지고 뭐 노래를 부르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뒤풀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은 어제는 자제했어야죠.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런 실책이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 일어났죠. 제일 처음에 그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법안을 민주당에 덜컥 합의를 해줘서 상당히 그 후유증을 겪으셔야 됐죠. 그 다음에 이 사적 채용 논란, 프레임이 씌워졌을 때, 대통령실 사적 채용 프레임을 민주당이 씌웠을 때, 그때 뭐 7급 공무원을 장제원에게 해달라고 자기 아는 사람의 아들을 해달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안 해줬다. 그리고 9급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해서 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스타그램,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인스타그램 문자를 노출을 시켜서 자인지 고인지 그 오발적인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또 노출을 시켜서 지금 이 당을 본인이 직무대행이었는데 대표 직무대행이었는데 비대위 체제로 가도록 만들었고 또 비대위를 놓고 또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상당히 혼란한 상황을 연출한 사람이 권성동인데 자 이번에는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대대적으로 열린 당정대 다 모여서 열린 이
그 연찬회의 이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연찬회 다 끝나고 술 한잔 한 게 무슨 그렇게 큰 죄냐, 뭐 그냥은 보통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 어제 당일 상황도 그렇고 원내대표로서 총책임을 지고 마지막까지 오늘까지 연찬회 합니다. 이 단속을 해야 될 인물이 본인이 앞장서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룰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어제 그 연찬회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 같은 데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 보시면은 여당 연찬회까지 참석해서 당심 지고 흔드는 윤심 이런 식으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여당 연찬회에 참석을 하느냐 이런 시비인데, 자 과거에는 이 여당 국회의원들의 연찬회가 있으면은 대통령이 거기 가는 것은 아니고 연찬회가 끝나면은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뭐 만찬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그랬죠. 그렇지만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통령이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소통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겨레 신문은 연찬회 간 것 자체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무 불개입 강조와 달리 장관들 대동해서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전당대회 해야 된다는 압박을 한 정황도 있다. 일단 당 장악력 강화 행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 노출로 이준석 대표직을 잃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당내 영향력 확대를 기하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다 참석을 했다. 자, 이 윤석열 정부 첫 여당의 연찬회니까 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니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같이 가서 담합을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전당대회 압박 정황, 이것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한 무슨 전당대회가 내년까지 가나 비대위로 전환했으면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마치 완전히 여당을 장악해서 지고 흔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연찬회에서 전임 정권, 지금부터는 전임 정권 또 국제 상황 이런 핑계 대지 말자, 그런 핑계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안 통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강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도어 스태핑에서 뭐 전임 정권 장관들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느냐 해서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그리고 또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도 국제적인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 많았죠. 이제 더 이상 그런 핑계 대지 말자는 겁니다. 전임 정권이,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임 정권이 이 부채를 막 넘겨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권성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자. 전임 정권 핑계 대지 말고 국제 상황 핑계도 대지 말자. 더 이상 국민이 안 통한다. 자, 이렇게 했고 오늘 조간신문 까지만 해도 이 중간 제목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당정 하나 돼서 민생만 생각하자 당부를 했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360명이 참석했는데 술 대신 주소로 건배했다. 자, 주소로 건배를 하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권성동이 주재로 술자리를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제 장제원 의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의 행보도 어제 또 관심을 끌었는데, 연찬회장에 도착을 해서 잠시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 전에 부산에 지역구 일정이 있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두고 도착 직전 떠났는데, 연찬회장을 떠났는데, 이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식 직책이 없는 윤 핵관이
국정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제 오늘 계속 화제가 되는 것이 대통령실 정비죠.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정리를 하면서 감찰을 하고 한 30명 이상 물갈이를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던 장제원 의원 쪽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내복 파워게임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특히 장제원 의원이 천안까지 갔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 떠났다는 이것이 또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신문들도 윤석열 대통령 전 정권 핑계 안 통한다. 여당, 야당보다 3배 더 뛰자. 여당 이런 각오들도 막 했다는 기사들이 계속 게재가 됐죠. 중앙일보도 윤 대통령 전 정권 핑계 안 통해 당정 하나 돼서 민생 고민하자. 자, 이렇게 했는데 어제 연찬회가 첫 도입 부분에서는 이지성 작가의 그런 외모 품평 발언 그리고 마지막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술자리 이것 때문에 취지가 완전히 훼손돼 버렸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가 있죠. 지금 대구 아침부터 대구에 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 규제개혁 혁신회의,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열려서 여기에 지금 가 있고 또 미리 일정이 공개가 돼서 또 좀 소동이 있었죠. 대구 서문시장 보수 도시인 대구에서도 보수의 성지 이렇게까지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곤 하는데 서문시장을 방문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위기에 빠질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서문시장을 찾아서 길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도 서문시장을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대구 경북에 상당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실의 직제를 조금 개편하면서 정책기획수석 자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구 출신 이관섭 수석을 임명을 했고 또 우동기 전영남대 총장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지역 출신으로 발탁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 대선 때 대구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75%의 지지를 몰아줬고 경북에서도 72%까지 몰아줬죠.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이 대구 TK의 민심도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전임 정권과의 차별화, 전임 정권에서 일어났던 신적폐 청산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별다른 진전이 없고 물론 지금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그랬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을 둘러싼 몇 가지 자범들 그리고 민주당이 친 프레임들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안 좋고 심지어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대구 경북이 오히려 국정 수행 업무를 긍정평가하는 것보다 부정평가하는 것이 더 높다. 이런 조사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 소동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지층이 좀 결집을 하면서 이것이 다시 거꾸로 그때 데드 크로스가 됐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은. 그런데 지금 이게 골든 크로스로 바뀌고 있다. 이 긍정평가가 더 많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영남일보 이 일면 하단에 보시면은 TK 결집으로 윤석열 지지율 30%대 회복. 자, TK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서 지지율이 다시 30%대로 재진입했다는 기사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4개 언론사,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하는 조사, 전국 지표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2%. 2주 전보다 2주마다 하는데 2주 전보다 4%포인트나 올랐죠. 자,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은 TK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띕니다. 2주 전 조사에서 TK의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 53%. 이 부정평가가 거의 18%나 더 높았는데 2주 만에 이번 주에는 긍정평가가 50%가 됐습니다. 부정평가 41%.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전국에서 대구 경북만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는 그런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TK를 중심으로 한 반등은 최근 20% 지지율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 쇄신 이런 모습을 보이자 일부 결집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TK 보수청을 염두에 둔 행보가 예상이 된다. 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는 간략히 소개를 한 2개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재산 76억 원. 그런데 그중에서 김건희 여사 몫이 70억 8천만 원, 김건희 여사 예금만 50억 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한 6억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이번 1월에 이재명 지도부가 탄생을 하죠. 그리고 이재명 지도부 탄생은 뭐 기정사실화된 거고,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당헌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기소만 돼도 자동적으로 이 당직 자격이 박탈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고쳤다가 또 원상 복구를 시켰다가 좀 그러니까 친문재인 쪽에서 반발을 하니 뭐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민주당이 당헌 80조 개정하는 길을 텄다. 당헌 80조 결국은 개정을 한다는 겁니다. 기소가 됐을 때, 이 80조 1항은 기소가 됐을 때 자동은 아닙니다. 사무총장이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기소가 되면은 당직 자격을 박탈을 당하는데, 80조 3항에 다만 그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을 윤리심판원, 그전에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이었는데 지금은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구제를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은 외부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못 믿는 거죠. 그런데 당무위원회는 의장을 당대표가 맡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 기소되면은 그것을 당직자 자격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종의 사면권을 스스로 지게 되는 그런 당헌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